따뜻한 하루가 함께합니다. 네, 4부는 대통령실 전문 기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박형광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겸손방송국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네, 이거부터 해보죠. 어제 밥 먹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밥을 먹었죠. 갑자기 3명이서 네, 잘 못 보는 광경입니다. 맞습니다. 네, 당 대표 둘이 만날 수도 있죠. 당 대표랑 야당 대표랑 같이 만난 거 만날 수 있죠. 네, 당 대표랑 원내 대표. 그것도 뭐 차라리 그러면 지도부에서 몇 명 더 만나든가. 딱 3명만. 네. 좀 이상한데 뭐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급조된 만남이라고 저도 취재가 됐고, 네. 일단 여당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어떤 엇박자가 조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1은 1표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삐걱대고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부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리 인터뷰를 해도 네. 엇박자는 없다. 네. 역할 분담이다라는데 박형광 기자님 보기에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네. 사실 엇박자가 강하게 있고 강하게 사실 있다. 엊그제 있었던 정책위 회의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거의 반반 정도로 의견이 나뉘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취재가 됐습니다. 근데 왜 불렀을까요? 라는 생각을 두 가지를 해보면 네.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네. 1. 네. 2. 우상호 정무수석을 아무리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건 해석의 영역이긴 네. 하죠. 예, 어떻게 됐든 두 개의 해석이 공존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 해석은 이제 듣는 분들이 좀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난감해하세요? 네, 난감한 질문이네요. 네. 아니 왜 취재원을 보호하려고 하세요? 날카롭게 보호해야죠. 언론인답게 비판을 해야지. 보호해야죠. 예. 저는 그것도 엊그저께인가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자기는 홍보수석실에서 여기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 네,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송 안 정한다. 네. 그러면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뉴스 정면 승부는 지금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섭외를 시도하셨나요? 그럼요.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길 네. 저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님은 나오셨는데 네. 정무수석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들에게 많이 방송을 나가서 국정을 홍보해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도 눈여겨 들으시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읍소를 해봤습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조금만 톤 다운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홈에서만 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언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에 가는 네. 거는 질문을 받을 준비가. 방송의 이름이 정면승부인데. 네, 농담입니다. 네.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대통령실은 근데 지금 연말 이사로 바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사실 이 말도 못하게끔 엠바고 걸려 있었는데 일요일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엠바고를 어느 정도 파기하면서 스스로 엠바고 수준이 좀 순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일단 식당도 문 닫았고요. 기자들도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구내 식당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기자 식당과 직원 식당이 나뉘어져 있는데 둘 다 문이 닫았고 그리고 직원 각 부서들도 이사 날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사 날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쯤에는 거의 다 옮겨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완전히 글로 간다. 청와대로 갑니다. 청와대로 간다. 네. 그렇군요. 거기도 원래 구내식당이 옛날에 있었는데. 청와대요? 네. 거기 이번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있었는데 구내식당이 부활하나요? 내가 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근데 구내식당이 없으면 거기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 그렇죠.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출근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거는 이제 엠바고 상황이라 그거는 보안과 관련된. 맞습니다. 네. 대통령 일정은 엠바고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건 어떻게 관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저도 옮깁니다. 대통령실 이제 한남동에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 근데 들어가는군요. 내년 초쯤이라고 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어서 좀 내년 초쯤에 이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청와대 인근에 좀 취재를 갔다 왔는데 주변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거긴 좋아하겠죠. 네. 하지만 뭐 장단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옮겨오면 또 시위와 집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긍정적인 이유가 재밌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면 이 동네 품격이 올라간다. 아. 그 치안이 또 강화된다. 네. 이런 점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용산 구민인데 그러면 용산구의 품격은 이제 떨어지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니, 용산구 상인들은 좀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거기서 먹는 그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긴 하니까. 아, 그것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사실 뭐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유동인구라고 하면 용산 그 이제 대통령실 앞에는 워낙 그 맛집들이 많고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상권에는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물을 흐려왔다. 용산이.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대통령 공약은 세종에서 한다 아닙니까? 퇴임식은. 예, 세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고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퇴임은 세종에서 할 거다. 그리고 임기 말쯤 가면은 제1 집무실이 세종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청와대는 제2 집무실이 될 거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 상황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다. 네. 예산이 그러면 이게 꽤 나갈 텐데 네네. 그게 올해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못 봤네요. 네.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럼 예. 착공을 해야 공사를 하고 그냥 퇴임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종 가서? 아닙니다. 제1 집무실이 세종이 될 거다. 네. 모양새만 갖추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거론된 정동영 장관이 내일 아침에 간단한 사실관계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입장문을 낼 거다. 싱거운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통일교 관련 의혹 사실 저는 몰랐는데 주말에 이른바 뭐 카더라 통신이 한번 명단이 쭉 돌았다고 하고 지라시가 한번 돌았죠.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일교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사랑제일교와 자유통일당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네. 종교와 이렇게 하면서 좀 통일교를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를 좀 냈다가 네. 오늘인가요? 여야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라로 좀 얘기가 좀 톤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메시지 관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이미 그 통일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 딜이랄까요? 모종의 딜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만약에 여당 쪽 사람들이 얽혀 있다면 각자 돌파하라라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난 모르겠다. 난 상관없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이다. 꼭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네. 이제 통일교가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도전이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네. 그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네. 근거는 없이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냥 정말 뭐랄까요 연기만 피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올해 8월에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한 거 자체도 그런 맥락으로 좀 본다. 그렇죠. 선거와 관련이 있다. 네. 정권 흔들기다라고 판단하는. 근데 거기 같습니다. 나경원, 김규환 이렇게 해서 또 말하자면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얘기되는 두 명의 정치인이 지금 같이 거론되는 거잖아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야당 탄압이다 정도의 프레임을 씌우기 딱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은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지사에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에 맞진 않지만 선거 논리로 봤을 때는 인지도를 올리고 선거에 나가기 딱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재수 장관한테 이게 호재예요? 호재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이제 전재수 장관이 지금 당장 정치를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부산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진상 실장 이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본인 문제랑 연루된 것처럼 좀 해석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대통령 메시지가 통일교 입막음 시도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일각에 떠도는 소문인데 네. 소문은 통일교가 이재명 대통령도 직격할 거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뭐 신경을 써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지 아닌 건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네. 그런 소문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참, 네. 이런 게 사실 또 나오다가 현금이 오고 간 경우에 증거가 부족해서 네. 사실 시민들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데 흐지부지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어 고인이 되셨지만 성완종 리스트라든가 이런 일들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른바 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무죄가 나왔죠. 네. 무혐의 나왔죠. 네. 근데 거기는 또 무혐의라고 위법 하기는 수집 증거 때문이어서 그 일 자체가 없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논란이 있습니다. 좀 있는 네. 부분이어서 저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요것 좀 얘기해 보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영상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이 이제 김남국 비서관 인사청탁 논란 관련해서 맞습니다. 너 공직자들은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네. 라는 걸 공유했다는 건데 이게 언행을 조심해라 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 나쁜 짓을 하더라도 걸리지 마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이제 전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전자라고. 후자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나간 거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감찰을 맡겼지만 그 김남국 전 비서관이 따로 그 문진석 의원의 청탁을 받아서 전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 감찰을 거짓말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김남국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에게는 어느 정도 그냥 대응만 했다 정도인데 그런 말할 때도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실제로 저와도 소통하는 어떤 이제 당국자 분들께서도 네. 이제 기자님 전화 앞으로 좀 못 받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한편 해당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실이 레거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언론이랑만 너무 소통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 레거시 언론인이 아니고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박형광 기자 보면 네. 이건 유시민 작가의 박형광 저격 아닙니까? 존재를 부인하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는 사람도 아니냐? 유시민 작가께서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소식에 좀 빠삭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그 레거시와 더 강하게 소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 절대 숫자가 많으니까요. 파견하는 사람이 네. 많은 거잖아요. 네, 이거 뭐 네.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네, 누가 비전통적인 언론사에서 거기 누굴 보내야 네,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 전통적인 네. 그 소통 라인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레거시와 소통을 더 강하게 한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거에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게 좀 있으시군요, 우리 박 기자님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네. 제일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제가 더 질문하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백혜룡 그 경적 얘기했던 네. 그 관세청 마약 의혹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없다. 이렇게 서울 동부지검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면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 혹시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예전에 나와가지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백혜룡 경정에게 수사팀을 지원해 준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사로 말하라. 괜히 나와서 공직자가 떠들지 마라. 라는 의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문정 검사장이 있는 동부지검에서 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된다. 그 정도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뭐 그런 건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럼 백혜룡 이분이 좀 오버한 거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 이제 백혜룡 경정이 이제 지금 공직자로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네. 하여튼 묘하군요. 근데 이야기를 할수록 네. 시간을 더 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늘 그렇듯 공교로운 시간이 되면 마칠 시간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광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